이 시장에는 자산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은 돈으로 이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도 많잖아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서울의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지방 나름대로 어떤 특수성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서울엔 지하철 역세권 엄청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역세권. 네. 대구에 역세권 투자가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역 한 개로 모든 걸 더 커버한다고 들어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최근에 그 PF 부실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데 PF가 부실돼서 이제 뭐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른데요. 네. 이 금융에서 보게 되면은 PF 대출 문제 되게 크게 보이죠. 왜냐하면 부실 생기고 이게 연체율 생기고 그러면 금융 쪽으로 위기가 큰 위기로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공급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위기가 왔기 때문에 공급 못 하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주택 시장은 결국에는 수급의 문제예요. 제가 25년 동안 겪어봤잖아요. IMF도 겪고 금융위기도 겪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PF 문제에 생겨서 공사 못하는 단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지금 어떻게 되냐? 다 정상은 잘 돌아왔습니다. 네. 네. 결국은 수급 문제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금융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결국은 그 지역의 수급 문제로 돌아가게 돼 있다. 당장은 위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정부에서 이거 1기 신도시 선도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을 피고 있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어떻게 잘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은 이 재건축이라는 게 개인들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의해야 되고 사업 절차가 간소화한다 해도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우리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시간이 더 지체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거를 기다리는 것보다 저는 그냥 분양 시장을 좀 참여하시라.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호가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그걸 뭐 선택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선택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 듭니다. 네, 네. 그러면 1기 신도시 여쭤봤으니까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미리 뭐 선분양한 단지들 많잖아요. 네. 뭐 그런 분양들이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원래 신도시가 특징이 대규모 공급이 돼야지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양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그게 잘 될 건가 그걸 두 분 떠나가지고요.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가 안 미칠건가를 보게 되면은 그 영향은 크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예. 네. 지금 서울과 지방의 그 양극화가 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람은 그런 거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산을 안전한 자산에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우리 뭐 주식도 해외 미국 주식 다 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금 강남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 지방 소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네. 더 그런 마음이 더 생긴 거죠. 빨리 하고 싶은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지방에 강남이 먼저 올라가는 영향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는 더 생기는 건 맞죠. 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서울에서는 또 지방은 오잖아요. 네. 뭐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리스크와 어떤 수익률의 관계인데요. 지방의 리스크가 크거든요. 네. 리스크가 크다는 건 수익률도 크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투자금 작기 때문에. 그게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자금이 없는 분들은 사실 지방에 없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방에 올 때 선택의 폭을 좀 좁혔어야 돼요. 아, 네. 왜냐하면은 지방의 인구 감소가 먼저 됐잖아요. 그 수요가 서울보다 적거든요. 네. 그리고 선택의 폭이 올라가는 폭이 이제 올라가는 것과 올라가지 못한 게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네. 지방에 이제 오래된 구축이 가격이 2023년도 가격이 최고점에 있는 가격이 2012년 가격이 돌아간 것도 있어요. 아. 네. 네. 10년 뒤 가격이 돌아간 것도 네. 있다고요. 네. 그건 구축이에요, 다. 다 구축이에요. 네. 그런 걸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공급이 적으면서 구축이나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작은 도시도. 근데 공급을 조금 하게 되면 거기서 수요가 빠지면서 예전가가 돌아가 버려요. 네. 그럼 그 짧은 타이밍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리스크가 아주 크다고요. 네. 예.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고 지방에 오셔야 되고, 이제 서울은 좀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어떤 자산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강남은, 그래서 지방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강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죠. 네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혹시 없을까요?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당연히 있죠. 영원히 상승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계속 없어요. 사이클이 네, 움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이 돼야 돼요.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급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양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양이 얼마나 중요해야 되냐? 3년 동안 많아야 돼요. 그 조건이에요. 지속적으로. 네, 3년 많아야 네. 돼요. 그래서 3년, 제 책에 3년 누적 공급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놨거든요. 네, 공급 중에서. 네. 1년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3년 누적 공급량이 뭐냐면은 거래량을 다 끌 수 있는 물량이에요.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고주택 대비해서 6%가 거래된다 했잖아요. 네. 그 6%를 다 끌 수 있는 물량이 3년 누적 공급량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래 안 하고 분양시장 다 간다니까. 그러면 매매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하락해요. 예,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전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세가 떨어지게 되면 매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락이 뭐 쉽진 않지만 하락은 와요. 근데 시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락이 더 빨리 와요. 왜? 공급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공급량이 그러면 얼마나 주는 건가요? 지금 올해는 괜찮아요. 예, 올해만큼은 괜찮고요. 네. 올해는 평균 수준입니다. 평균 수준이고 이게 이제 하반기를 들수록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잖아요. 7월 넘어서. 근데 하반기부터 이제 전세가 더 부각될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많이 줄거든요.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한 60%, 70%밖에 안 되고요. 네. 26년에 조금 더 줄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27년까지 줄면 이게 심각하게 됩니다. 이 3년 누적 공급량에서 줄게 되면요. 네. 시장에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 선택을 못 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재고 시장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장에 진입할 때 우리가 분양을 받는 분들도 재고 시장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갔다가 이제 분양을 받는데 입주를 하잖아요. 시장에 나오게 되면 무조건 재고 시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재고 시장에서 수요가 모였다가 분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연 수요가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양만큼 공급이 돼 있어야 되는데 공급이 안 돼 있으면 재고 주택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재고 주택이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는 원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분양했을 때 3년이에요. 그렇죠. 3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3년 수요가 대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네. 3, 4년 후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계속 공급 감소로 지금 예측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공급을 할 수 없는 환경이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다시 조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이 약간 늘고 있죠. 네. 왜냐하면 분양이 잘 되니까. 네. 그죠? 완판시킨 단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역마다 약간 차별은 있지만은 네네. 그게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미분양이 또 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고 가격이 좀 올라가야지 건설사도 수익이 남으니까 또 공급을 맞습니다. 하게 되고 네. 이 사이클이 지금 네, 계속 그렇게 맞물려 가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네. 예, 이 시장에는 자산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은 돈으로 이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도 많잖아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 뭐 제일 빨리 오를 곳은 제가 볼 때는 광역시 중에서 울산이고요. 예. 가격을 보게 되면 대구도 괜찮고요. 근데 네. 이제 여긴 시점이 조금 좀 뒤로 좀 더 가야 되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서울의 관점에서 지방을 보시면 안 돼요.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어떤 특수성이 있거든요. 이 공급과 모든 것 다 그래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서울엔 지하철 역세권 엄청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역세권. 네. 잘 모르면 역세권 사라. 역세권이죠. 네. 대구에 역세권 투자가 다 망했어요. 왜 왜냐하면 그렇죠? 주거 환경이 안 된 역이에요. 역은 있지만은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역을 역 한 개로 모든 걸 더 커버한다고 들어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을 어떻게 분석하는 게 우리 지방에는 서울을 엄청나게 열심히 분석하거든요. 지방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공부해요. 아. 상급지로 옮겨가야 네, 되니까. 옮겨야 되니까. 네. 실패하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지방 사람들은 이제 가격도 작고 금액도 작고 하니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지방에 최고 어려운 곳이 뭐냐면은 작은 도시가 최고 어려워요. 공부해보면요. 최고 쉬운 곳이 어디냐면 광역시가 최고 쉬워요. 서울의 어떤 관점에서 지방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지방의 특색이 있다. 그것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네.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네. 전세 제도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월세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시장은 어떤 이제 현상을 보일까요?
근데 월세가 되게 되면 우리 빌라 월세가 지금 되면 어떻게 됐어요? 빌라 지금 들어보셨어요? 네. 월세가 엄청 올랐죠. 빌라 월세가 엄청 올랐거든요. 지역별로 좀 선별적이긴 한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게 지금 역전세 문제하고 빌라 사기 문제 생기면서 네. 빌라가 월세가 돌아가면서 빌라 쏠리니까. 월세가 엄청 올랐어요. 네. 월세 올랐어요. 그래서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 월세가 엄청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이래요. 앞에 이제 가격적인 건 그렇고요. 이제 공급에 있어서 잘 안 보세요. 월세하게 되게 되면은 건설사에서 공급을 못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분양 시장에는 반드시 투자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투자자 없이는 분양을 완판시키기는 힘들어요. 근데 투자자는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는데요. 네네. 시세 차익을 보는 거하고 월세 수익 보는 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근데 우리 분양해서 입주 뒤에 3년 뒤에 입주하잖아요. 네. 그 3년 뒤에 우리 월세 수익률 어떻게 예측하죠? 그러니까 예측 못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에 가보게 되면 빈상가가 엄청 많죠. 네. 그 왜 그럴까요? 내가 미리 정해져 있고요. 네. 월세 뒤에 맞추려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분양가가 있고요. 네. 월세가 얼마 될지 모르니까 아무 투자 못 하죠. 그러니까 공급도 많이 감소하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월세 투자가 줄기 때문에 월세도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 감소되고요. 월세가 하게 되면 월세는 올라가게 돼 있고요. 투자가 줄고요. 네. 이런 게 다 일련의 과정이 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세가 상승한다는 거는 네. 집을 사라는 뜻이거든요. 신호예요, 그게. 집을 사라는 신호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계속 연결될까 안 연결될까 그거는 뒤의 문제인데 그 신호는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을 사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되고요. 이게 좀 더 불안하다 그러시면은 현장에 나가 보셔가지고 어떤 단지가 있잖아요. 단지가 그 매물이 몇 개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 매물이 5% 미만 떨어지면 사시면 돼요. 네. 만약에 뭐 100세대가 있다면은 매물 5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셔야 돼요. 더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올라요. 그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시고 판단하면은 뭐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